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네,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십니까?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는 목요일은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과 아시아 첫 EPL 득점왕에 도전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23일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종전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한 목요일의 해외 축구 이야기,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기원 특집 해축통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On left-footed curling shot is absolutely unbelievable. 또 한 번 손흥민 존에서 라이벌 아스널전에서 리그 21호 골을 기록하는 등 환상적인 골을 레전드 차범근을 넘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여지없이 골망을 가르는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으로 문을 연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이원 축구방송 해축통신.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축통신의 국내 담당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국의 이건 기자도 연결하겠습니다. 이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 기자님, 요즘은 손흥민 선수 취재 가는 게 더 즐겁지 않나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이제 폭풍 같은 취재 현장에서 즐거운 마음을 갖기 쉽진 않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4위 경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경쟁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8일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13일 아스널전, 15일 원리전까지 일주일 동안 3경기를 취재 다녀왔는데, 그 3경기를 치르면서 토트넘은 4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손흥민 선수는 2골을 추가를 하면서 득점왕 경쟁에 지금 불을 붙여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주를 보내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손흥민 선수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계속 들으면서 한국 기자로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 있는 기자분이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 성적이 좋으면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 예전에 박지성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청용 선수, 기성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일단 그 해당 경기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주면 이제 현지 기자들도 친분 있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오늘 상당히 바쁜 날이 될 것 같다. 행운을 빈다. 그래도 이 선수 잘했다. 라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선수들 덕분에 정말 인정을 받고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구나 라는 뿌듯함이 계속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용 기자를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기자분들도 좀 손흥민 선수 경기는 더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럼요. 손흥민 선수 경기, 손흥민 선수 소식, 사실은 축구 전문인 저뿐 아니라 그냥 스포츠 기자들 모두들이 다 제일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발롱도르 다음으로 네. 이런 빅리그 득점왕이 큰 상인 것 같거든요. 빅리그 MVP보다 빅리그 득점왕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축구를 통틀어서
쉽게 말해서 두 번째로 큰 상을 손흥민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네. 좀 엄청난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리를 하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이제 시즌 경기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종전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걸린 게 아주 많죠. 예. 팀의 4위 여부는 다음 시즌 손흥민을 세계 최고 위상 대회인 챔피언스리그에서 보느냐 아니면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유로파리그에서 보느냐가 걸려 있는 건데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건 4위 싸움에서는 토트넘이 현재 4위라서 네. 5위 아스널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또 득점왕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달 전만 해도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에 있는 이집트 선수가 거의 확정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맹추격을 하면서 한 골 차로 따라 붙었죠. 그래서 살라가 22골, 손흥민이 21골입니다. 이건 기자님, 그런데 그 뭔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7위, 8위, 9위까지 떨어지면서 다음 시즌도 토트넘의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뭐 분석들과 그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토트넘이 잘하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그 지도 아래 토트넘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계속 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아스널이 예전에 4아스널이라 그래서 항상 매 시즌마다 4위는 한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 최근엔 조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아스널이 4아스널로 복귀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이 연승을 달리면서 아스널을 압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스널과의 홈에서의 그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아스널을 이제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4위에 거의 안착하는 분위기고, 김종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손흥민 선수도 계속 이제 조금 득점왕 경쟁에서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계속 골을 이제 계속 넣으면서 조금씩 좁히더니 모하메드 살라와의 그런 득점왕 경쟁, 골차가 한 골차로 줄어들면서 뭔가 이게 우주의 대기운이 토트넘 쪽으로 모이고 있지 않느냐. 네, 유니버스 에너지, 네. 게더링 투 토트넘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거 좀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변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올해는 대운입니다. 이런 거가 진짜 좀 약간 다가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약간 농담처럼 예. 사주는 나와 있으니까 외국인들 사주를 다 대입해가지고 네. 인터넷 사주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에서요? 네, 콘테 감독이 운이 좋다고는 하네요, 요즘에.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마지막 경기가 번리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넣었으면 정말 잘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좀 어땠을까요? 득점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최근 경기가 벌리를 상대한 경기였는데 네. 일단 이 경기는 손흥민 득점왕 여부도 그렇지만 토트넘이 못 이겨서 4위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못 점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상대팀 벌리의 골키퍼가 닉 포프, 네. 그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자주 들어가는 선방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손흥민이 날린 위협적인 슛 2개를 비롯해서 슛을 다 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PK 하나를 못 막았어요. 토트넘이 비디오 판독 끝에 PK를 하나 얻은 게 정말 천운이었고 그 PK를 현재 세계 최고 페널티킥 키커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이 오차없이 넣어주면서 네. 간신히 이겼죠. 그래서 손흥민의 그 득점왕 레이스는 이제 더 골을 추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4위 싸움에서는 정말 큰 고의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큰 승리를 얻었죠. 이건 기자, 그 현장에서 번리전을 직접 지켜보셨죠? 네, 맞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결국 그 전반 말미에 토트넘이 얻어낸 그 페널티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페널티킥을 놓고 과연 누가 찰 것이냐. 계속 그 이전부터 페널티킥 키커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 토트넘의 페널티킥 1번 키커는 해리 케인 선수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왕에 지원을 해주고 득점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페널티킥 키커를 바꿔야 된다. 손흥민 선수가 21골을 넣었는데 페널티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해주고 사실 살라가 22골 중에서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페널티킥을 바꿔야 된다. 키커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 페널티킥 딱 얻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니 볼을 가지고
직접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제 많은 이제 뭐 한국 팬들도 그렇고 한국 취재진도 몇 명 있었는데 이번에는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차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딱 들고 와서 딱 조심스럽게 해리 케인 선수에게 볼을 주는 걸 보면서 역시 페널티킥은 해리 케인이 차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고 결국 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경기 후에 그 이건 기자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일단은 계속 이제 페널티킥 상황을 이제 VAR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완벽한 페널티킥이라는 상황인 거를 조금 인지했고 볼을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심판도 이제 그런 프레셔를 받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그래서 볼을 막 찾고 있다가 이제 볼 어디 있는지 보다가 이제 볼 주소 좀 갖다 주고 그냥 지금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 이게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좀 들어요. 예, 정말 팀 승리를 먼저 우선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좀 욕심을 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 바라는 마음도 들고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 득점왕 도전 중이고 개인사에 걸려 있다고 해서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건 이런 0대0 상황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고 승부의 세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고요. 유럽에서 가끔 자기가 페널티킥이나 프리킥 차겠다고 팀 동료끼리 싸우는 그런 재밌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여유 있거나 크게 이기고 있다든지 뭐 이미 뭐 팀 성적이 상관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시점의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케인이 제일 잘 차는 건 맞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찹니다. 그래서 손흥민으로 바꿨다가 혹여나 실패할 경우에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케인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너무나 타당한 결정이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이 장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건 기자. 네, 뭐 현지에서도 아무래도 케인 선수의 편을 좀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인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요. 토트넘의 또 그래도 최고의 선수기 때문에 케인 선수에 대해서 케인 선수가 차는 것이 맞다. 특히 케인 선수가 그 이전까지 21번 페널티킥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모두 다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케인 선수가 차는 것이 맞고 그리고 케인이 앞으로도 계속 페널티킥만큼은 케인 선수가 차야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건 그냥 이제 팬심인 것만 이게 좀 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득점왕 경쟁은 살라와 손흥민의 2파전이고 결과는 이 최종적 한 경기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 한 골 차예요. 네. 이제 한 골 차인데 두 선수의 득점이 동률이 될 경우, 그러니까 손흥민이 딱 한 골만 더 넣어서 살라와 손흥민이 모두 22골을 넣었을 경우에는 공동 득점왕입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리그나 다른 대회에서는 뭐 거기에 도움 순위를 보고 뭐 출장 시간을 보고 해서 꼭 한 명을 뽑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보통 국가대항전이고요. 프리미어리그는 2명, 3명이 나오면 다 줘요. 트로피를. 그렇기 때문에 뭐 손흥민이 공동 득점왕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여기 득점 3위 호날두가 몰아치기의 달인이다 보니까 지금 4골을 몰아치면은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4골. 네, 뭐 하지만 뭐 몰아치기 달인이긴 한데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도 쉽진 않아 되겠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과 살라의 2파전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우리 마음엔 또 손흥민 선수는 PK가 없으니까 네. 우리로서는 또 이제 또 마음속에는 또 손흥민이 더 최고다. 그렇죠. 공동으로 받으면은 예. 손흥민 트로피 쪽에 이게 진짜라고 조그맣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기자, 살라 선수가 어제 한 경기를 쉬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종전을 위한 휴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부상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살라 선수가 어제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아예 원정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벤치에도 뛰질 않았고 그냥 아예 리버풀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일단 살라 선수가 그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FA컵 결승전 첼시와의 경기를 이제 하다가 다쳤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 경기 후에 뭐 리버풀이 우승을 하면서 세리머니 할 때는 다 참석하고 제대로 걸으면서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리그 우승의 여부보다도 그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28일에 있을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이 모하메드 살라의 몸 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우스햄턴전에서는 뛰지 않게 했고요. 그 월요일에 이제 울버햄튼과의 리그 최종전이 있습니다. 네. 이 최종전도 현재로서는 좀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 살라 선수 부상 부위가 이 고관절 부위고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이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혹시나 울버햄튼전에서 뛰게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못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기도 좀 안 내보낼 가능성이 좀 있고 내보내더라도 벤치에 넣어서 혹시나 페널티킥 얻어내거나 이랬을 때 좀 골을 차게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리버풀도 지금 마지막 한 경기에 따라서 EPL 우승컵을 드느냐 못 드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보면 살라 선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필요하긴 하죠. 예. 리버풀이 승점 단 1점 차로 맨체스터 시티를 추격 중입니다. 현재 리버풀이 2위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리버풀이 승리하고 이 경기 전에 얘기해 주신 울버햄튼전 승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에스턴 빌라 상대로 무승부 이하에 그치면 역전 우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더 중요한 트로피인 챔피언스 리그고 그다음에 리버풀이 다행히 그들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살라 대신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꽤 있습니다. 뭐 디오고 조타나 뭐 최근에 뜻밖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일본 선수 미나미노나 뭐 피르미노 이런 선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벤치 대기를 시키거나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망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그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아스널이 순위 경쟁 그리고 득점왕 경쟁에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각 매치업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토트넘과 노리치 시티의 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좀 우리에게는 수월한 상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건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리치 시티 지금 승점 22로 최하위고요. 그리고 이미 강등이 아주 일찌감치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노리치 시티가 마지막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 노리치 시티에게 남은 것은 최하위로 강등되느냐 아니면 19위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강등되느냐. 이제 19위 와포드가 승점 23으로 노리치 시티보다 1점 앞서거든요. 그런 거에 있는데 사실 그거 최하위로 강등되든 19위로 강등되든 강등에는 큰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노리치 시티 가장 최근 맞대결이 지난해 12월 5일 이제 홈에서 열렸던 경기였는데 이때도 3대0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또 노리치 시티가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 약간 8년 전입니다. 2014년 2월 23일에 1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승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그에서 최다 실점을 한 팀이 바로 노리치 시티라고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실점이 79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다 실점이고요. 굉장히 많죠. 토트넘이 전반기 홈 경기에서도 노리치 시티를 3대0으로 대파를 했었고 이때도 손흥민이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제 승부의 결과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방심을 할 수는 없는 게 노리치 시티의 홈 경기인데요. 아무리 강등이 확정됐고 약팀이라고 해도 시즌 마지막 홈 경기만큼은 그렇죠. 자존심을 위해서 또 잉글랜드는 홈팬들이 만석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경기보다 노리치 시티가 열심히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상대의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경쟁 다 어떻게 좀 펼쳐질지 잠시 후에 쉬었다 와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엔 김정용의 해축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기원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는 노리치 시티와 맞붙게 되고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살라의 리버풀은 울버햄튼을 최종전에서 만나죠. 기자님. 네, 울버햄턴을 최종전에서 만나는데 울버햄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이죠. 계속
이 팀이 원래 시즌 초반 수비력이 되게 좋은 걸로 네. 좋은 성적을 냈고 한때는 4위를 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으로 들어오면서 성적이 좀 떨어졌고 그 중심에는 수비가 붕괴된 게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에는 뭐 맨체스터 시티에 5골을 먹은 적도 있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살라 입장에서나 리버풀 입장에서나 뭐 이렇게 어려운 매치업은 아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살라가 벤치 멤버로 출전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팽팽하게 펼쳐져서 끝까지 0대0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펼쳐지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두 분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이건 기자님, 손흥민 선수가 현재 상태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4월 이후에 나온 경기에서 총 8골, 9골을 몰아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정도의 골을 몰아치면서 상당히 상승을 타고 있고 여기에 뭐 번리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골은 못 넣었습니다만 정말 날카로운 모습, 그 번리 골키퍼 닉 포프의 정말 대단한 선방 때문에 못 넣은 거지 사실 그 경기에 있어서 다른 골키퍼였다면 한 2골 정도 넣어줬을 만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예리함을 계속 갖추고 있고 또 상대가 최하위인데다가 최다 실점팀인 노리치 시티라는 점이고요. 물론 이제 노리치 시티가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뭐 전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런던과 영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 경기 표를 많이 구했다고 하세요. 네. 거기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아마 노리치 시티 경기장에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어려운 질문은 또 곁에 있는 김정용 기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가 유리한 지점은 어디 있을까요? 굳이 제가 이걸 맞춰야 하는지를. 김정용 기자의 주장이라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 네. 예. 살라 선수는 일단 나오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부상 예. 중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아마도 아낄 것 같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살라 입장에서 긍정적인 걸 말해보자면 이 선수는 회복 속도가 일반적으로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부상 예상 복귀 시점보다 일찍 당겨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둘째로는 페널티킥 전담 키커라는 거 손흥민과 달리. 그래서 이제 누가 페널티킥을 얻든 살라가 찰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선수가 이집트 선수인데 이집트가 최근에 아프리카 대회에서나 월드컵 예선에서나 고배를 많이 마시면서 지금 동기부여 요소가 리버풀 소속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나 득점왕이나 챔피언스리그나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상태일 것이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는 좀 살라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살라가 득점이 없고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에 한 골을 넣는다면 이제 공동 득점왕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살라보다 더 득점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이제 단독 득점왕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제 현재 22골, 21골이잖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미어 리그가 뭐 몸싸움이 치열한 리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빅리그보다 약간 덜 정교해요. 이젠 옛날 얘기가 됐지만 옛날엔 잉글랜드 킥앤러시 뭐 좀 까내리는 그 좀 낮춰 부르는 말로는 네. 뻥축구 이런 말도 썼었잖아요. 그런 전통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왕이 다른 리그보다 골이 좀 적어요. 그래서 20골 이하로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지 29시즌이 됐는데 그중에 5시즌이나 됩니다. 많군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운이 좀 좋았으면 21골 넣은 시즌에도 어쩌면 득점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그런 사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오원 선수. 오원. 네, 예. 2000년 전후에 세계 최고 득점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선수는 발롱도르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리그에서 제일 많이 넣은 골이 19골이에요. 이미 제쳤네요, 손흥민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리버풀처럼 좋은 팀에서 컵 대회도 좀 잘하고 이런 운 좋은 시즌을 이 정도 득점력으로 보냈으면 발롱도르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정도의 시즌 현재 손흥민이 보내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경쟁자가 있어서 아직 득점왕 레이스에서 1위가 아닐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네요. 이건 기자, 그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는 어떤가요? 뭐 득점력 물이 올랐다. 또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다라는 평가도 주로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즌 막바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각 언론사라든지 각 그런 해설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해 팀을 뽑는데 손흥민 선수가 항상
뭐 3-4-3 전형이든 4-3-3 전형이든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전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올해 팀의 일원으로서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인정을 받는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도 분명히 엄청난 대기록이잖아요. 득점왕이 욕심이 날 텐데 그래도 끝까지 팀의 승리를 바란다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솔직한 이야기를 그 번리전 경기 후에 나눠봤는데 손흥민 선수 자기가 사람인 이상 득점왕 욕심은 나지만 팀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직접 한번 손흥민 선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안 되면은 뭐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다 보면 또 작은 것들도 더 큰 것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이 더 중요하겠죠? 내일이 더 중요하고 이제 내일 경기를 좀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경기 결과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가서 해야 할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확실히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비해서 치른다면 브릿지 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저희가 또 좋은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팀의 승리만 이제 마음에 두시고 득점왕은 이제 우리가 기원하는 걸로 네. 예, 치성이라도 드려서 그렇죠. 예, 네. 집에서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상황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아스널과 맨시티가 어떤 경기 결과를 내느냐도 또 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5위 아스널의 최종전 상대는 어떤 팀인가요? 네, 아스널은 에버턴과 예. 경전을 하게 됩니다. 에버턴 하면 상당히 뭐 중전 강호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번 시즌은 뭐 막판까지 강등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잔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특이 사항으로는 이 팀은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스타 플레이어 램파드가 이제 감독이 돼서 이끌고 있는데 램파드가 시즌 중도에 부임하고 한 번 극도로 부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시즌 막판에 좀 살아나면서 최근 5경기에서 그럭저럭 2승 1무 2패를 했고요. 첼시도 최근에 잡아냈을 정도로 좀 희망은 보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널의 상대인 에버턴은 내일도 경기가 있던데요, 이건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에버턴이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올 시즌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 계속 연기됐던 경기들을 막판에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리게 되고, 이제 이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곳 시간으로는 이제 이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경기를 치르고 런던으로 내려와서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이지만 그렇게 이제 3일 있다가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스널과의 그 원정 경기가 좀 체력적인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23일 새벽 0시에 펼쳐지죠.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시간에 펼쳐지는데 다음 날 좀 출근이 걱정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3시, 4시가 아닌 게 어딥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예, 0시 한 2시 반쯤 자면 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 고맙고요. 김종인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